이 자택으로 찾아오는 민원인 간식 챙겨 보내주던 김정숙 여사가 오늘은 아들, 딸 장하게 키운 일명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.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제주도에서 오셨죠? 이렇게 입장하시고 나서 제가 불렀는데 오늘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혼자. 저도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손을 맞잡으며 이렇게도 지난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전해 듣고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라 청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찾아오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어머니로서 또 딸로서 부인처럼 나라다운 나라 보내겠다고 하는 김정숙 여사판 아마 내조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오신 분들은 효자 효부도 계시고요. 또 장한 아내상도 있고요. 남편과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시련을 이긴 국가유공자분들도 꽤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오늘 뭐 국가유공자들 그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던 분들하고 또 뭐 효부상을 받으신 분들 이런 그 상위 군경회 유족회 뭐 이런 분들하고 전부 다 초청을 하셔서 오늘 아마 이제 그 같이 대접을 하고 직접 이제 격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시상식은 했었죠.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청와대를 직접 초청하셔서 이제 이분들을 격려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를 보니까요. 과거에 여사님들 특히 영부인분들이 해오셨던 자리더라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물론 했겠습니다만 별로 기록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. 과거 역대 그 대통령 부인인 영부인들이 그 해마다 그 수상이 되는 5월 가정의 달에 수상이 되는 그 수상을 받은 그 수상한 장한 어머니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이렇게 이제 오찬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가정의 달의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. 그 김정숙 여사는 과거 이 가정의 달에서의 장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 유가족들까지 초청을 해서 이 그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죠. 그것은 지난번 이 6월 6일 현충일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독립유공자나 파독강부나 그 여공이나 모든 그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썼던 모든 분들이 다 애국자다. 이러한 분들을 다 함께 받들겠다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아마 김정숙 여사도 이 보훈단체의 유가족들까지 다 이래 초치해서 같이 식사를 한 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가의 보훈의 의미를 좀 더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의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러 정말 인생을 바쳤던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눈길을 끄시는 분도 있네요.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으로 올해는 가수 김건모 씨 어머니 이선민 씨가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. 문체부가 어머니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. 뭐 든든한 응원, 가차없는 비판. 여기엔 김건모 씨의 자금 관리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. 일명 그립이 세신 어머니이신 것 같긴 한데 말이죠. 데뷔 때부터 이제 김건모 씨의 자금도 도맡아 관리했다라는 게 뭐 본인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문체부 선정 이유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선민 씨가 나오고 있는데 더 유명해졌어요. 예능 프로를 거쳐가지고 오히려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상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김건모 씨가 워낙 4살 때부터 피아노를 해서 탁월한 명곡들을 내게 했던 그 비결도 어머니의 저력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쭉 따라가 보니까 이봉원 씨 어머니도 계시네요. 그렇습니다. 개그맨으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던 이봉원 씨가 과거에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요. 그 당시의 이유 같은 경우는 참 사업도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아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큰 역할을 어머니로서 했다. 그리고 멋있는 희극인으로 키우면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던 그 어머니의 모습들. 사실 대한민국 어머니들 모두가 다 그러시지만 본인들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을
자식들의 재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? 대표적으로 이제 김건모 씨도 올해 그런 네. 관심을 받았고요. 이봉원 씨도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도 주고 또 희망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을 키워주는 어머니의 모성상을 보여주신 건데요. 뭐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그런 계기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점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위 공경 그런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김정숙 여사를 보필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요. 네. 아무래도 국가 보훈의 의미를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세우면서 또 장한 어머니들께도 격려해드리는 모습. 아무래도 역시 영부인이 하는 또 새로운 정치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.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. 지금 이봉원 씨도 그렇고요. 김건모 씨도 그렇고 뒤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박진영 씨 어머니도 2012년에 받았던데 모두 아들들이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에게 기쁨이나 웃음을 주는 직업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집으로만 돌아가면 노심초사였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예술인이나 연예인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참 어렸을 때부터 어떤 네. 그 끼를 이제 발견해서 그걸 잘 이제 키워줬고 또 이제 나름대로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이제 연예인이 되도록 많이 옆에서 뒷받침해줬던 이제 그런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뭐 김건모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봉원 씨라든지 지금 이제 박진영 씨 어머님이 이제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거든요. 네. 사실 이제 연예인들 어머니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분들이 그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겠죠. 특히 네. 이제 어떤 어려서부터 어떤 이제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또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, 특히 또 이제 성장한 연예인을 해서 그걸 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이 어머니들의 어떤 역할 자체가 없었다라면 이렇게 큰 어떤 예술인들이 태어날 수 없었겠죠. 이제 그런 네. 의미에서 이제 항상 매년 이 장한 어머니상 할 때 연예인 어머니들을 한 분씩 꼭 이렇게 뽑는 것 같습니다. 네. 박진영 씨까지 모친이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던 건 어쨌든 아들이 춤을 좋아할 때는 어머니는 가슴을 태웠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2012년도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으로 박진영 씨의 이제 모친 윤임자 씨가 네. 탔는데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. 박진영 씨는 공부도 좀 잘했습니다.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. 근데 뭘 잘하냐 계속 보니까 공부도 잘하지만 춤을 더 잘 췄다고 엄마가 판단한 것 같고요. 어머니가 아마 박진영 씨, 뭐 세계적인 어떤 우리 한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? 결국 어머니의 그 눈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네. 때문에 어머니는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었는 것 같고 박지영 씨도 아마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. 그동안 어머니 속을 많이 썩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상을 받게 돼서 고맙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. 네. 누군가의 아들 그리고 누군가의 어머니를 이야기해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법정에 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누군가의 아들인데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. 과거에는 수갑찬 모습을 굳이 가렸었는데 오늘은 가리지 않고요. 평소에 사복을 입고 왔었는데 오늘은 수의를 입고 왔습니다. 그 수의가 환자복과 다름없는 수의였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요?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의 의무동에 지금 일단 네. 그 이제 수감이 돼 있는데요. 지금 이제 원래 그 이번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스텐트 수술을 한 7개의 이제 스텐트를 이제 넣었습니다. 네. 이번 사건에서 이제 구속된 이후에 이제 그 의사가 계속 이제 그 방 안에서 걸어 다니라는 이제 그런 조언을 했대요. 왜 그러냐면 네. 이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이제 조언을 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처음에도 계속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병원 측이라든지 검찰 쪽에서는 뭐 괜찮다 이런 네. 걸 이제 했었는데 지금 아마 조금의 한계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. 1월 17일에 출두한 모습에 비해서 시간이 갈수록 공판이 거듭될수록 부쩍 정말 수척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그렇죠. 있습니다.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만은 네. 본인이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. 그렇지만 그 본인이 지금 이런 그 충격도 감당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네. 본인이 몸이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이 본인의 지금 심장에 스텐트 수술을 해서 네. 지금 보조 장치들을 몇 개 이어놨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과거 초반에 추유감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그 이제 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의 심장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신이 한번 쓰러지면 골든 타임은 40분이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이 40분 안에 이 처치를 제대로 못 해내면 자신은 옥사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자신의 그런 그 병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내비치는 걸 그렇게
달가워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의 지금 위중한 상태를 좀 대내에 가시해서 일종의 지금 본인이 지금 신청해 놓은 병보석을 좀 네. 허가를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또 이런 그 포석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실장을 가리켜서 마지막 봉사하러 오신 분, 드물게 사심 없는 분이라 극찬을 했었는데요. 영광의 순간도 그리고 고통의 순간까지도 함께하는 셈이네요.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찬사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의 청문회에서의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.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. 또 여기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이제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전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. 뭐 제 심장에 스텐트도 지금 7개 받고 있고 어젯밤에도 제가 좀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은 국회의 건의라 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르는 것이다 해서 제가 재백사하고 여기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. 국회가 부르면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의 위세로 국가를 쥐락펴락했던 그 김기춘 전 실장이었습니다만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재판정에서 의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판정에서 목격된 전 실장은 어떤 모습인가요? 좀 기대해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네. 또 이제껏 이제 수의가 아닌 정장 모차림 오다가 이번 재판 때는 이 병복이라 그러죠. 한자 수의복을 지금 입고 왔다 그러는데 글쎄요 이제 법적으로 좀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. 네. 몸이 안 좋고 이런 거는 본인의 진술보다는 원래 구치소가 그렇게 뭐 몸이 좋을 수가 없어 좋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힘들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. 또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판사라든지 재판부에서 정말 건강 그 어떤 진단서상으로 네. 재판받기 아니면 수용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든지 보석을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. 그게 아니고 본인 혼자로 주장하는 거라 하면 사실은 그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 판단 네. 자체는 뭐 검찰도 의견을 제시하지만 어떤 의사의 진단서를 객관적으로 보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다만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도 12시간 정도 재판 받으니까 졸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재판이 뭐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. 네.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과 김기춘 전 실장,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두 사람이 대면을 했습니다. 김기춘 전 실장 상당히 핏기 없는 얼굴로 의자에 기대앉아 미동도 없었다고 하던데요.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재판 중에 김기춘 전 실장을 한번 회고하라라고 하니까 멸사봉공으로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힘쓰는 그 마음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자세가 매우 훌륭한 분으로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.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을 모셨다는 분들에 비해서 이재만 전 비서관은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.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뜨던데요. 그렇죠. 검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은 뭐 정호성 비서관은 조사를 받고 현재 영어의 몸이 돼 있지만 안봉근 비서관 또 이재만 비서관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이재만 비서관이 조사를 받았습니다. 특히 이 검찰에서는 이제 이 피고발인 이 신분으로서 조사를 했는데요. 네. 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경위라든가 또는 청와대 관여라든가 공모 여부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재만 비서관을 일단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. 네. 그동안에 과연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청와대가 이런 증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모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사안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 검찰이 조사를 한 건데요. 네. 그동안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이재만 비서관의 등장으로 해서 이제는 안봉근 비서관도 사실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그렇다면 그동안에 가려졌던 그 전모들이 과연 어느 정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. 일단 검찰의 소환 조사로서 일단 그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사실 검찰의 네. 이번 조사가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 그 불출석을 했던 그 의도적으로
이 불출석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모욕죄를 지금 적용을 해서 그 때문에 국회 모욕죄에 대한 혐의 때문에 지금 소환이 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그 이재만 비서관, 전 비서관을 비롯한 아마 당시 국회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기피했던 분들은 아마 일괄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이 국회 모욕죄가 뭐 물론 지난 2월달, 3월달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상당히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조항만으로 과연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의 의문이 생기는 거 사실인 거죠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같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비서관은 전혀 아직까지 뭐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. 저는 아마 검찰이 지금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아마 전면적인 재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키는 이재만, 안봉근, 문고리 전 3인방 중 두 사람 지금 현재 이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던 두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뭐 사실 여러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국정원이나 경찰 등 과거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기관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과 그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우병우 이 전민정 수석의 이 라인에 대한 검찰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이 단행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두 사람 전 비서관이 관여됐던 이런 권력농단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홍천 의원이 손으로 묘사했던 이재만 전 비서관, 다리로 묘사했던 안봉근 비서관은 자신이 모셨던 주군이 영화의 몸이 됐음에도 변론은커녕 어디 있는지 자취를 알 길이 없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었는데요. 공개를 왜 안 했을까요? 과거에 서류 보따리 싸들고 청와대를 매일 나와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런 박영선 의원의 추궁도 있었는데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? 총무비서관이 사실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. 이건 멤버입니다. 그런 면에서 보면 청와대 인사위원회라는 게 이제 비서실장 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모든 중요한 인사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. 근데 총무비서관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바로 이제 한 라인이라는 이야기죠.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만 비서관은 사실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동안 이제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 보면 일단 증거 자체, 즉 불법적인 증거 자체를 뭐 거의 잡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아마 본인이 거주하는 집도 옮기고 사실 뭐 연락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이제 국회 모욕죄로 해서 일단 지금 이제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안봉근 비서관, 그다음에 이제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3인방 중에서 사실 이제 손과 발이 됐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아까 얘기했던 조홍천 이야기대로 이제 머리가 됐던 사람이고 그러면 이 과연 어떤 손과 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조명이 사실은 좀 부족했다는 저는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팀장이 할 때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.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바로 화면 속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금 공판에서 진술하는 기록들, 내용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.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멸사봉공했던 사람이라 평가하면서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말만 많았던 사람, 그리고 증언부원 얘기에서 대통령이 오히려 맥을 잡아서 얘기했다고 하던데요. 오늘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속에 있던 녹취록 중 일부를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. 아마 재판 중에 나왔던 녹취록으로는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. 기억하시는지요? 바로 문화융성과 관련한 그 얘기 때문에 문예부흥 혹은 문화부흥 어떤 말을 쓸까? 최순실 씨와